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에 속삭임이 들린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신나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북미를 벗어나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한마디로 테슬라가 얼마나 글로벌하게 도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보려고 해요. 테슬라는 올해 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외의 새로운 시장 바로 중동 지역에 사이버 트럭을 정식으로 선보이게 된다고 해요. 이건 사이버 트럭이 북미 밖에서 공식 출시되는 첫 사례가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북미에서만 주로 판매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라는 전혀 다른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죠? 테슬라가 이번에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엄청난 자본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은 투자 여력이 엄청난 데다 테슬라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이버 트럭은 2023년 말부터 배송을 시작한 이후 연예인들도 대거 구매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런 인기 모멘텀이 중동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중동으로 배송하게 될 때 실제 생산 공장은 미국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독일 기가 베를린이나 중국 기가 팩토리 상하이는 아직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류와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테슬라에게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테슬라 사이버 트럭 북미 밖 해외 진출의 대서사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북미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올해 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와 같은 중동 지역에 정식 출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도를 열어버렸어요. 이 소식은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대담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이번 해외 진출은 단순히 테슬라가 새로운 국가의 차량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의 경제력과 고객층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고려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에요. 중동 지역은 거대한 투자 규모와 함께 럭셔리 소비 시장도 발달해 있잖아요. 사이버 트럭이 이미 2023년 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사랑받아왔던 만큼 해외에서도 그 명성과 매력이 그대로 전달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해 미국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를 활용할 예정인데 아직 독일 기가 베를린이나 중국 기가 팩토리 상하이에서는 사이버 트럭 전용 라인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글로벌 물류와 생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외 시장 진출은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테슬라 브랜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전문가들은 사이버 트럭의 성공적인 해외 런칭이 테슬라 전체의 글로벌 전략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넓은 도로와 대규모 도시 인프라 그리고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기존 북미 시장과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니 테슬라가 어떻게 그 시장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입힐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테슬라가 이번 해외 진출에 앞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배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에요. 테슬라는 이로써 중동 지역에 정식으로 차량을 공급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 개척의 모델 케이스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테슬라에게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 지난 분기 미국 EV 판매 선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끈 주인공. 2025년 1분기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0.6% 증가하며 약 29만 4,250대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테슬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테슬라의 핵심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모델 Y는 6만 4,051대를 판매해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모델 3 역시 5만 2,520대를 판매하며 그 실력을 증명했어요. 이 두 모델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비록 테슬라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8.6% 감소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43.5%로 엄청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와 함께 포드의 머스탱 마하2와 쉐보레의 이코녹스, EV 혼다의 프롤로그 등 다른 경쟁사들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등장했지만 테슬라의 모델 Y와 3는 그 다음 여러 경쟁 모델을 모두 압도하며 독보적인 실적을 보였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만들어낸 강력한 기업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 머스크의 정치적 이미지 변화나 다양한 시장 이슈들로 인해 일시적인 반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분기 전기차 시장 전체는 전년 대비 11.4% 성장했는데 이는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전기차 제조사들이 신모델과 기술 혁신으로 점차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특히 새로운 모델 Y 버전의 출시가 테슬라의 생산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과 디자인에 반응하며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어 포르쉐는 전년 대비 250% 가까이 판매가 증가하는 등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뿐 아니라 미국 전기차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GM과 같은 기존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도 EV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점유율 확대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여전히 업계 1위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혁신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죠. 이번 미국 EV 시장 보고서를 보며 한 가지 감탄할 점은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과 생산 네트워크가 단순한 판매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지금 테슬라의 선두주자 위치는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신제품과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할지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3. 스페이스X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고립된 우주인 구출 임무 마무리 임박 여러분 우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스페이스X가 긴 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던 국제우주정거장 ISS, 우주인들을 구출하는 임무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임무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연출했고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도 감동적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는 얼마 전 크루십 미션을 통해 ISS에 머무르고 있던 우주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긴 9개월간 우주에서 생활한 우주인 부치 윌르모와 순이 윌리엄즈 그리고 함께 동승한 닉 헤이그와 ROSCOSMOS의 코즈모노트 엘럭센더 GORBUNOV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스페이스X와 나사 그리고 전 세계 우주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울 따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사와 스페이스X는 3월 18일 화요일 새벽 1시 5분 ET의 드래곤 우주선을 ISS에서 자동 분리언 다크시키고 그 후 여러 차례 궤도 낮추기 동작을 수행한 뒤 지구 대기권 재진입 및 플로리다 해안 근처에서 낙하산 착수했을 분류해 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말 우주과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우주에서의 착륙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이 임무의 배경에는 보잉 STARLINER의 귀환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래 그 차량이 우주인 귀환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안전 문제로 인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대신 스페이스X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주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기술과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구출 임무가 단순한 귀환뿐 아니라 우주인들의 장기 우주 생활에 따른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에서 9개월을 생활한다는 건 단순히 무중력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귀환 후에도 철저한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우주 탐사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테슬라 2025년의 첫 레기온 옵티머스 로봇 생산 도전 테슬라가 올해 2025년에 얼마나 대담한 미래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로 테슬라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옵티머스 로봇 생산에 착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로봇이 아니라 레기온 단위 즉 로마 군단처럼 대규모로 생산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AI데이 이벤트를 통해 옵티머스 로봇을 처음 선보였었는데요. 그때는 단지 모형과 슬을 입은 사람이 로봇을 대신해서 시연했던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실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면서 로봇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그 이후로 테슬라는 이 로봇 기술에 꾸준히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Q1 2025월 핸즈 미팅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가 옵티머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공유하며 회사 내부에서는 올해 5,000대, 나아가 내년에는 5만 대에 달하는 레기온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머스크는 이번 미팅에서 옵티머스 로봇이 단순한 실험용 모델을 넘어서 미래의 가장 큰 제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옵티머스 로봇이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도 10배 이상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그 잠재력과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아주 자신 있게 예고했죠. 예를 들어 그는 5,000대의 로봇이 로마 군단의 규모와 맞먹는다라고 말하며 이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대의 자율 로봇이 도로에서 공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서 움직이면서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미래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테슬라는 이미 플레밍트 공장에서 첫 번째 옵티머스 로봇을 제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규모 생산 계획은 기존 자동차 생산과는 전혀 다른 도전 과제로 다가올 텐데요. 왜냐하면 로봇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부품의 표준화 그리고 품질 관리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거든요. 이와 같이 옵티머스 로봇 생산에 대한 이번 도전은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를 넘어 AI 및 로보틱스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될 경우 기존의 자동차나 가전제품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재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차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및 기술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테슬라의 비전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로봇이 인간과 함께 일하며 때로는 인간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와 생산 체계가 많겠지만 테슬라의 도전 정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도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며 혁신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 실력을 입증해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테슬라 사이버트럭 RWD 출시로 AWD 선택 유도 가격과 기능 차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반응 분석 여러분 혹시 사이버트럭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테슬라가 얼마 전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리어 윌 드라이버 WD 모델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69,990라는 가격에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AWD 전륜 구동 모델보다 $1만 저렴하게 제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본 기능이 대폭 빠진 값싼 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RWD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기능 몇 가지가 빠져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120V나 240V 전원 콘센트가 트럭의 적재함에 없고 심지어 차 내부에도 120V 콘센트가 제공되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간편하게 전력을 쓸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능의 누락은 차량의 기본 설계와 가격 책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많은 EV 팬들은 왜 이 정도 가격대라면 이 정도 기능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 RWD 모델이 사이버트럭의 대표적 디자인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간소화된 형태로 출시되었다는 점이에요. 사이버트럭 특유의 각진 외관 혁신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에어 서스펜션 HEPA 필터 능동 소음 제어 같은 주요 기능들이 빠져 있는 셈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일터에서 진짜 작업용 트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능들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작업 현장에서 전동 공구를 바로 연결해 쓰거나 실내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디자인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EV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 차이가 오히려 구매 선택을 AWD 모델로 유도하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해요. 기본형은 기능이 너무 빠져 있는데 그래도 $1만 더 내면 훨씬 더 완벽한 AWD 모델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과거에 테슬라는 $35,000 상당의 모델 3 스탠더드 레인지 RWD를 한때 선보였지만 낮은 주문량 때문에 단종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버트럭 RWD의 소비자 반응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 2019년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49,000 이하로도 좋은 전기 픽업 트럭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RWD 모델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머스크가 언급했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 기능 누락과 함께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는 부분이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슬라의 이번 선택은 기술적 측면 가격 경쟁력 시장 전략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지가 업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 테슬라 중국 관세 전쟁 속 모델 S 모델 X 주문 중단 글로벌 무역 갈등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이제 아주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신규 주문을 중단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히 한 모델의 판매 중단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과 글로벌 무역 갈등이 테슬라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랍니다.
테슬라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면 요즘에는 재설계된 모델 3와 새롭게 출시된 모델 Y만이 주문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트럭에 관한 버튼은 자세히 보기 정도로만 제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신규 주문이 중단된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때문인데 중국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기존에 수입되던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생산 중인 모델 3와 모델 Y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량은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반면 수입되는 차량은 관세 부과로 인해 현지 생산 모델에 비해 훨씬 비싸게 책정될. 실제로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의 수입량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판매량 대비 0.5% 미만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조치는 테슬라 중국이 국산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에 집중해 판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의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한 국산 차량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 중국은 이미 자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 3와 모델 Y에 집중하여 현지 생산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가격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 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공급망 재편과 물류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테슬라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로벌 무역 분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종종 보시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욱 실감하실 거예요. 테슬라의 이번 결정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중국 내에서의 테슬라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현지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기술 혁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이 앞으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